안녕하세요. 이태희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희 문제 해결과 자료 해석을 같이 보실 텐데요. 1번부터 3번까지는 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서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4번부터 6번까지 딸린 문제죠. 딸린 문제 같은 경우는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좀 전체적으로 많이 풀어서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이렇게 딸린 문제에서 나오는 첫 문장 같은 경우는 굳이 읽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이다. 그러니 각 문제마다 또 다른 지문이 주어지고 그거를 확인해봐라 라는, 어차피 저희가 자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장 굳이 읽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기에 이제 상수나 좀 특정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볍게 한번 읽어봐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지하철 노선을 보겠죠, 저희가. 지하철 노선을 보겠는데, 지하철 노선을 보면 결국엔 환승을 하겠구나, 혹은 어디서부터 어디를 갈 건데 얼마가 걸리겠니, 막 이런 거를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죠. 저는 지금 이제 거기 있는 PPT로 만들다 보니까 일부 색깔을 좀 집어넣는데요. 수험생 분들께서는 점선과 실선을 헷갈리시지 않도록 그걸 조금 주의해 주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1호선, 2호선, 3호선에 저희가 시간표가 나왔으므로 더 정확하겠죠. 시간표가 나왔다는 건 시간까지 계산해서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 뒤에 상황이 나왔습니다. 상황 같은 경우는요, 어떤 문제에서 이 상황을 쓸지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어졌다는 거는 쓴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좀 잘 정리해 주시고요. 특히 시간이나 이렇게 얼마나 걸리는지는 정말 잘 정리해 주셔야지 나중에 2번, 3번 보지 않는 그런 패턴으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꾸 볼수록 저희가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봐주신다면 저희가 봤을 때 4시 30분에 전시회에 도착할 거다. 결국 원하는 거는 4시 30분에 전시회에 도착을 원하는 거겠죠. 네. 그러면 몇 시에 출발해야 되는지 막 이런 거 물어보겠네요. 맞죠? 네. 그런데 자택은 수성시장역에서 도보로 10분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수성시장, 집에서부터 저희가 수성시장까지는 총 10분이 걸린다라고 얘기했고요. 전시회장은 용산역에서 12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을 거고, 그리고 용산역에 도착했을 때, 그래서 전시회까지 저희가 총 12분이 걸린다. 네,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환승도 시간이 따로 생각을 해주셨네요. 여기서 환승은 4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동 시간은 2호선은 3분, 2호선은 3분, 그리고 1호선과 3호선은 저희가 4분이 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출발 후 도착할 때까지 이동 시간 외에 소요하는 시간은 없고 최소한의 이동 경로로 움직일 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나온 거죠. 네, 보시면 L씨는 지하철로 이동하는 시간을 비교하여 딸의 전시회 장소로 이동할 경로를 선택하려 한다. 3호선 수성시장역에서 2호선 용산역까지의 환승 시간 및 지하철 탑승 시간만을 고려할 때 상황을 참고하여 다음 중 L씨가 선택할 가장 빠른 경로와 소요 시간에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단이죠. 지하철 시간표에 관계없이, 왜냐하면 시간표까지 아직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요시간 얼만큼 걸리는지만 계산해봐라 라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에 따로 주어졌다는 거는 문제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따로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이렇게 나온 거는 정확하게 읽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지하철 노선도를 봐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시작하는 게 지금 수성시장역에서
용산역까지 가는 거겠죠? 그럼 경로가 두 개가 보입니다. 두 개가. 지금 봤을 때 수성시장역에서 이렇게 청라 언덕까지 간 다음 그리고 용산을 가는 패턴, 그리고 저희가 명덕역에서 반월당을 간 다음 용산을 가는 패턴, 이렇게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그래 노선이 조금 깔끔하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노선을 찾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복잡한 노선이 나오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선지에 나와 있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경로가 나와 있지 않고 소요 시간만 나왔다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좀 직접 찾고 해야 되지만, 이렇게 경로까지 같이 나왔다면 여기서 주어진 경로를 활용하면 조금 더 문제를 쉽게 푸실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저희가 나온 경로가 수성시장에서 지금 청라 언덕까지 가고요. 청라 언덕까지 가고요. 그리고 용산까지 가는 패턴을 보신다면 지금 수성시장에서 청라 언덕까지는 총 5정거장이 필요하고요. 청라에서 저희가 용산까지는 총 6정거장이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수성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란 색깔인 3호선이기 때문에요. 3호선은 한 정거장당 4분이 걸리고요. 그리고 청라 같은 경우는 노란색이기 때문에 저희가 2호선을 탐으로 저희가 3분이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수성시장에서 청라까지는 20분, 그리고 청라에서 용산까지는 총 18분이 걸리는데 저희가 청라 언덕에서 한번 색깔이 바뀌었죠? 환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환승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총 4분이 걸렸다라고 볼 수 있어서 계산해 주시면 토탈 42분이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1번과 3번의 선지이기 때문에 우선 1번은 절대 찍으면 안 되겠죠. 소요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우선은 1번은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제 빨간 색깔 부분을 확인해 주셔야겠는데 수성시장에서 수성시장에서 저희가 명덕역까지 가고요. 그리고 명덕역에서 저희가 지금 반월당이죠. 그리고 용산으로 가는 패턴을 봤을 때 수성시장에서 명덕까지는요 총 저희가 3정거장, 그리고 명덕에서 반월당까지는 저희가 1정거장, 그리고 반월당부터 용산까지는 총 7정거장이죠. 지금 수성시장에서 명덕까지는 똑같이 4분, 여기도 4분, 여기가 3분이다 라고 봐서 지금 여기 부분은 총 저희가 12분, 4분, 저희가 21분이 걸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명덕역에서 한 번 환승, 반월당에서 한 번 환승, 2번 환승하는 거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번과 2번이 환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12, 24를 더해 주시면 토탈 45분이 걸리게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경우에선 42분이 걸렸고 두 번째 경우에선 45분이 걸렸기 때문에 수성시장, 청라, 용산으로 가는 패턴이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답은 3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만 확인해 주시면 시간 계산, 정거장이 몇 개인지 몇 분이 걸리는지만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경우가 없다면 저희가 그런 루트를 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땐 조금 시간을 허비하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렇게 조금 더 쉬운 조건의 문제를 많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5번 문제죠. 5번 문제를 보셨을 때 LC는 가족들과 함께 똑같은 내용입니다. 졸업 전시회에 가려고 한다. 상황에 따를 때 LC의 가족들은 약속 시간까지 도착하기 위해 지금 저희가 원하는 게 4시 30분까지 도착하기 위해
늦어도 몇 시에 자택에서 출발을 해야 되냐라는 거겠죠. 그리고 1호선은 타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건요. 4번을 풀어야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5번도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겠죠. 이게 딸린 문제의 묘미죠. 네. 앞 걸 풀어야 뒤에 것도 풀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저희가 4번에서 나온 거 집, 그리고 수성시장, 그 다음에 청락, 그 다음에 용산, 그 다음에 전시회, 이렇게 가는 코스인데요. 결국 아까 저희가 여기서 총 10분이 소요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용산에서 여기까지는 총 12분이 소요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성시장에서 청라까지는 저희가 봤을 때 아까 20분이고요. 청라에서 용산까지는 저희가 총 아까 18분이 걸린다라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여기 시간이 포인트가 아니라 당연히 여기 있는 타임이 시간표, 여기 있는 형태 언제 탈 수 있는지가 관건이겠죠. 그러면 처음부터 확인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가는 게 가장 현명하고요. 아니면 5번 선지에 나와 있는 오후 3시 15분부터 3시 25분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겠죠. 4개를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거꾸로 해주신다면 네, 전시회에 최소 4시 30분에는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산역에는 최소 4시 저희가 지금 12분을 뺀 저희가 18 용산역에는 최소 4시 18분에는 도착을 해야 저희가 여기서 가겠죠. 그러면 용산역에 4시 18분에 도착하는 4시 18분에 도착하는 청라걸 타야 되는데요. 18분이 걸린다고 했기 때문에 청라에는 못해도 4시에는 도착을 해야겠죠. 맞죠? 4시에는 도착해야 되는데 저희가 환승이라는 걸 합니다. 맞죠? 환승이라는 거 하죠. 환승이 4분 걸린다고 했으므로 청라에는 늦어도 저희가 3시 56분에는 도착을 해야지만 저희가 환승하고 4시에서 가겠죠.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청라에서 4시 거를 타야지만 4시 18분에 도착하는데 청라를 보시면 지금 청라 언덕에서 저희가 확인했을 때 4시 거를 확인해야겠죠? 근데 4시 게 지금 1분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거는 못하죠. 저희가 4시 전에 출발해야 되니까. 그러면 53분 거를 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3시 56분 거를 타는 게 아니라 저희가 53분 거를 타고 가야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3시 53분 걸 타야지만 4시 이전에 도착하므로 수성시장에서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봤을 때 3시 저희가 20분 걸린다고 했으므로 33분 이전 걸 타야지만 이렇게 루트대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저희가 3시 33분 이전 거를 확인한다면 3시 33 이전 거를 확인한다면 지금 봤을 때 수성시장은 이렇게 됐고 수성시장에서 봤을 때 저희가 3호선이죠. 제가 지금 노선이 안 보여서 3호선이기 때문에요. 수성시장에서는 3시 저희가 29분 열차를 탈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수성시장역에서는 저희가 3시 33분 이전 걸 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33분 이전이라면 지금 봤을 때 29분 열차를 타야지만 33분 이전에 출발해서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므로 수성시장에서 3시 29분 거를 타기 위해서는 집에서는 3시 저희가 19분에는 나와야
10분 동안 걸어가서 이걸 타고요. 그리고 3시 33분 지하철을 탄 다음에 이렇게 도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인 3시 19분 걸 타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거꾸로 가는 문제는요. 우선 최종적인 거에서 몇 시에는 도착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보다 이전, 바로 직전의 열차를 타게 되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을 또 걸리는 시간을 빼주시고 그리고 그때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이전의 열차를 타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것만 시간 타임만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이겠죠. 네,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6번 문제 보시면 이 상황에서 L씨가 오후 3시 50분에 자택에서 출발하여 같은 경로를 이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저희가 3시 50분에 지금 출발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3시 50분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우선 수성시장까지 10분이 걸리므로 수성시장에는요 4시에 도착하는 거겠죠. 그랬을 때 수성시장에서 저희가 지금 대봉교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4시 이후의 차를 확인을 해 주셔야겠죠. 수성시장에서 4시에 왔고요. 그럼 저희가 탈 수 있는 게 4시 4분 차를 탈 수가 있겠네요. 그럼 4시 4분 차를 저희가 탄다면 당연히 수성시장에서 저희가 언덕까지는 토탈 20분이 걸렸고요. 청라언덕에서 용산까지는 저희가 아까 18분이었죠. 분이 걸렸으므로 수성시장에서 저희가 4시 4분 걸 탔을 때 20분 걸림으로 도착하는 거는 4시 저희가 24분에 청라에 도착합니다. 근데 청라에 도착하고 환승을 해야겠죠? 네, 환승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환승 4분이 되므로 출발할 수 있는 거는 저희 봤을 때 4시 저희가 28분에 8분 이후부터 청라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시 28분 이후 4시 28분 이후이기 때문에 33분 거 4시 33분 거를 타고 용산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용산까지는 18분이 걸리므로 18분을 더해 주시면 저희가 4시 51분이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시 51분이고요. 용산에서 우리가 전시회까지는 12분이 걸리므로 토탈 계산하셨을 때 저희가 60분이 되므로 5시 3분에 도착하는 형태가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저희가 4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5번보다는 6번이 조금 더 쉽죠. 왜냐하면 앞에서부터 가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더해 주시면 되는 거라 조금 더 쉬울 수 있는데 5번도 역으로 빼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계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 조금 많이 생각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 해결 능력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자료 해석 문제를 보실 텐데요. 자료 해석 문제 같은 경우는 주어진 표 내용을 조금 집중적으로 봐주셔야겠죠. 문제 해결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지만 자료 해석 같은 경우도 생각은 하되 주어진 자료를 근본으로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표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표만 본다고 저희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항상 보기와 같이 매칭을 시켜서 선보기 후 표로 문제를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도와 저희가 구분이 나와 있으므로
그걸 잘 봐주셔야 됩니다. 연도가 가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거꾸로 큰 쪽에서부터 작은 쪽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 부분 너무 익숙해서 실수하 있는 부분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판매 현황이고요. 표를 보고 옳지 않은 거 이런 페이크 이런 페이크 옳지 않은 겁니다. 옳은 게 아니라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건데요. 기억부터 보시면 2018년 대비 벌써 마음에 안 들죠? 대비입니다. 그럼 비교를 하라는 얘기인데 2018년 대비 2019년 판매량 감소율이 이 보기는 조금 패스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감소율이라고 하는 건 비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비교를 얘기한다는 건 퍼센테이지로 확인해야 된다는 건데 퍼센테이지 포인트, 퍼센테이지 차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직접 비교해서 증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보기는 조금 계산이 어려우니까 패스해 주도록 하고요. 니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을 보시면 2020년 준준형 지금 2020년 준준형을 봐야 되겠죠. 전년 대비 1% 이상 증가하였다. 지금 기업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하는 거고요. 니은도 비교입니다. 니은도 비교인데 얘는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증가하고 감소했는지 하나만 보면 되겠죠. 저희가 준준형만.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다 확인한 다음에 대형이 가장 낮은지를 봐야 되는 거라서 기억은 패스하고요. 니은은 하나만 보기 때문에 확인해 주신다면 준준형 자동차가 전년 대비 1% 증가했습니다. 1%는요. 지금 여기서 소수점이 두 칸 가기 때문에 1.8 정도 되겠죠. 만약에 1% 이상 증가했다면 179.2에서 1.8이 더해진 금액만큼 여기가 나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으므로 더해 주시면 181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만큼 되지 않았으므로 1% 이상 증가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겠죠. 이렇게 지금 웬만하면 단위가 1%, 5%, 10% 가는 건요. 계산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디귿을 맞아 보신다면 2018년부터 2020년 동안 매년 이런 걸 먼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딱 보자마자 순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자동차 판매 순위는 지금 봤을 때 지금 SUV가 1등이고요. 그리고 준형, 그 다음에 대형, 그 다음에 준준형, 소형. 그리고 여기서 똑같이 1등, 2등, 3등, 4등, 5등. 그리고 1등, 2등, 3등, 4등, 5등. 이렇게 바뀌게 되겠네요. 그랬을 때 매년 똑같다라고 했는데 5등 똑같고요. 지금 1등, 2등 똑같지만 준준형과 대형이 저희가 18년과 19년은 똑같지만 20년도엔 순위가 뒤바뀌었죠. 그러므로 매년 동일하다라는 애는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2018년 모든 종류의 자동차가 2019년보다 판매량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2019년과 2018년을 봤을 때 지금 판매량을 보시면 2019년이 더 높고요. 준준형 같은 경우도 봤으면 2018년이 높고요. 중형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리고 대형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이렇게 나오겠네요. 2019년보다 모두 높다라고 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죠. 그러므로 니은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벌써 이렇게 3개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답은 저희가 4번이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억 같은 경우는 다 비교를 해주셔야 되는데 비교를 해주신다면 준준형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 179.2 빼기 179.2 빼기 저희가 여기 있는 181.3을 저희가 181.3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몇 퍼센트가 저희가 감소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1.16이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패턴으로 지금 준중형 그리고 중형 그리고 대형을 다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준형 같은 경우는 계산하셨을 때
저희가 25%가 나오고요. 대형 같은 경우도 계산해 주신다면 마이너스 0.59%가 나옵니다. 지금 저희가 소형을 안 한 이유는 소형은 증가, 플러스 됐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대형이 감소되는 게 가장 낫다. 그래서 기억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비율 문제 같은 경우는 계산이 사실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기는 우선 걸러내 주시고 쉬운 거 먼저 하신 다음에 답을 어느 정도 추려내시고 답이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온다면 그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지원부의 지난 3년간 기업 규모별 지원액을 나타낸 자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여기도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당연히 이제 표를 봐야겠죠. 네, 숫자가 좀 많습니다. 네, 그 얘기는 계산도 많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이고요. 1번부터 보셨을 때 매년 산업통상지원부 지원금을 지원받는 대기업 수, 지금 대기업이 2020년에는 이만큼이 있고요. 그리고 2019년, 그리고 2018년에는 이만큼이 있네요. 대기업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수는, 중소기업은 저희가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맞죠? 지금 순서가 18년, 19년, 20년이 아니라 아래서부터 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2018년 보시면 2018년에서 중소기업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도 증가하고 여기 또한 증가, 여기 또한 계속 중소기업은 증가하고 있는 게 맞겠죠? 대기업은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여기 9에서 8, 4, 25, 12, 11 이런 식으로 지금 숫자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게 눈에 띄게 보이죠? 디테일하게 다 계산하면 참 좋겠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각 항목별로 봤을 때 다 감소하고 있다, 다 증가하고 있다를 알 수 있으므로 저희가 굳이 계산하지 않고요. 1번 같은 경우는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2번을 보시면 2020년 네, 중소기업의 총액 지원은 대기업의 총액 지원과 비교해 봤을 때 중소기업이 더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금액 계산을 해야겠죠? 5억 미만은 저희가 우선 조금 제거하고 논다고 봐도 5억 이상하고 10억 미만인데 그러면 얼마큼으로 해야 되냐 라고 저희가 고민할 수가 있겠지만 이왕이면 숫자가 저희가 작은 게 좋겠죠. 큰 것보다는 작은 게 좋으므로 5억, 10억, 20억, 50억 이렇게 잡고 푸는 게 훨씬 더 쉽게 풀 수가 있는데요. 여기 또한 디테일한 계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억과 50억의 관계는 10배 차이기 때문에 10배 차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는 4배 차이기 때문에 4배가 된다면 150, 한 이 정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도 또한 4배니까 한 1000 정도 나오겠죠? 굳이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비교를 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중소기업이 지금 여기서 1000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억이 1000개가 있는데 나머지 애들을 다 곱해서 계산해도 여기에 개수만큼 나오지 않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1000개가 또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5억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훨씬 더 많은 지원 금액을 받고 있을 수 있다, 받는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2번 또한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3번을 보시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지원의 규모가 10억 이상, 20억 미만. 지금 10억 이상, 20억 미만인 에서 중견기업은 여기서 그리고 중소기업은 5억에서 10억 사이가 가장 많다라고 했는데 비교해 보시면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 여기가 더 많고요. 그리고 여기가 더 많고요.
그리고 매년 여기가 더 지금 많은 내용이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 5억에서 10억 미만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4번 또한 숫자 크기를 비교를 확인해 주시면 쉽게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4번을 보시면 2020년 산업통상지원부 지원금을 받는 총 기업 수가 2,815명이 5개 나면 지금 갔을 때 중소기업 2020년에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형태가 85% 미만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결국엔 얘는 여기를 다 확인해 주셔야겠죠? 다 더해 주시면 저희가 2,425가 나온다 볼 수 있겠네요. 이게 85%보다 미만인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85%, 저희가 85%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2815에 0.85를 곱해서 계산해 주셔야 되고, 여기 있는 걸 직접 2815로 나누어 계산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계산이 조금 복잡하니까 저는 여기에 있는 형태의 15%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10%는요 281.5가 나올 거고요, 5%는 여기에 반이니까 한 140 정도가 되겠죠. 결국 봐주시면 421 정도가 나오게 되겠다, 420 정도가 나오게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랬을 때 여기서 420을 빼면 여기 있게 나오냐라고 했을 때, 420을 뺀다고 했을 때 여기 수보다 작은 수가 나오므로 85%보단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1번, 2번, 3번을 통해서 숫자 크기만 비교해서 답을 유추하라는 문제지 굳이 4번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일부러 보여드리기 위해서 직접 계산보다는 이런 식으로 10%, 5% 단위를 통해 비교를 하자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수험생분들께서 문제를 푸실 때는 1번, 2번, 3번을 통해서 4번을 걸러내는 패턴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겠는데요. 다음은 지난 3년간 한국 출발 항공 노선의 이용객 수를 나타낸 자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가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했고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나왔죠. 일단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을 열면 이 얘기는 여기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너네가 계산이 필요하면 해봐, 이렇게 문제에서 나온 겁니다. 저희는 굳이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봐주시면 2018년 대비 2019년 이용객 수 증가한 항공 노선과 감소한 항공 노선의 개수는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2018년과 2019년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용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봤을 때 여기는 증가했고요, 여기는 감소했고요. 저희가 증가만 보는 게 낫겠죠? 증가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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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했고, 감소했고, 증가했고요, 저희가 감소했고, 감소했네요. 그랬을 때 토탈 저희가 10개네요. 10개인데 증가한 게 5개므로 당연히 감소한 것도 5개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있을 때 기억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은 절대 찍으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2번은 아닙니다. 그 니은을 보시면 2018년부터 저희가 2020년까지 총 이용 객수를 확인해 주셔야 되겠는데, 아시아행, 유럽행, 아메리카행 순으로 많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아시아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봤을 때 아시아행은요, 저희가 싱가포르까지가 아시아고요. 그리고 나서 독일부터 스페인까지가 저희가 봤을 때 유럽행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미국부터 브라질까지가 저희가 아메리카행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 비교해 주세요. 숫자 계산해 주세요 라는 거겠죠. 그랬을 때 여기 4개를 더해 주시면 1820
24가 나오겠고 독일부터 스페인까지는 1446 그리고 미국부터 브라질까지는 1091이 나오므로 여기가 1등, 2등, 3등 순이다. 그러므로 니은도 맞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희가 디귿하고 니을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마저 확인해 주신다면 전체 이용객 중 제주행 노선 이용객의 비율은 제주행 노선의 이용객의 비율은 2019년 대비 2019년이 2020년보다 높다라고 했습니다. 2019년하고 2020년을 봐야 되는데 결국 다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다 확인을 해 주셔야 되므로 여기서부터 얼만큼 저희가 증가했는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만큼 증가했는지를 다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쉬운 계산 아니죠. 쉬운 계산 아니므로 우선 조금 정리를 보류해 주시고요. 내일 먼저 보신다면 2018년부터 2020년 동안 이용객 수가 적은 하위 두 개의 노선은 동일하다. 정말 쉽죠. 하위 노선 두 개를 찾으면 브라질과 싱가폴 그리고 여기서도 봤을 때 여기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2020년 걸 봐야 되는데 엉뚱한 걸 봐야겠죠. 지금 여기서 다시 보시면 다시 보시면 최소가 브라질 그 다음에 독일이죠. 그리고 브라질 그리고 다음에 독일 2020년 또한 브라질 그리고 독일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겠죠. 그러므로 하위 두 개의 노선은 동일하다라는 리을이 맞게 되겠고 그랬을 때 기역 니은, 니을이 있는 4번이 정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니을, 디귿 같은 경우는 계산해 주신다면 2018년은 총 1407분의 제주가 128이고요. 2019년은 저희가 1419분의 134 그리고 저희가 20년은 1535부터 우리가 여기에 있는 비율을 다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계산하시면 얘는 9.1%, 9.1%, 여기는 저희가 9.4%, 여기 같은 경우는 대략 10%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차이가 0.3포인트, 여기 차이가 0.6%포인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디귿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저는 정말 비추합니다. 수험생분들께서도 안 하시겠지만 이렇게 계산은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지금 디귿도 이런 계산, 니을도 이런 계산 막 이렇게 나왔을 때 최후에 마지막에 하는 계산이지 정말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나올 수는 있지만 다른 걸 통해서 유출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지 굳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엔화 대비 원화 환율과 저희가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에 대한 추이다라고 했습니다. 보기 중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한 다음에 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 표는요. 지금 원과 엔의 환율 추이에 대한 그래프가 나왔고요. 두 번째 표는 원과 달러 환율 추이에 대한 그래프가 나왔네요. 그러면 그래프를 보고 날짜를 보고 환율을 확인해 봐라 라는 거겠죠. 기억을 보시면 원엔 환율은 3월 한 달 동안 1200원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반복했다라고 했습니다. 상회한다라고 했습니다. 1200원을 상회한다고 했는데 1200원까지는 안 갔죠. 네, 1200원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우선 틀렸고요. 그럼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거는 이런 보기에서는 1번하고 2번이 저희가 틀렸기 때문에 디귿과 니을만 보시면 되겠죠. 굳이 니은을 볼 필요 없이.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원달러인지 N인지 이거 헷갈리시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달러를 물어봤는데 N 보고요. N 물어봤는데 달러 봐서 틀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네, 정말 많기 때문에 꼭 잘 확인해 주시면서 디귿을 먼저 보시면 3월 10일부터 3월 19일까지 달러의 강세가 심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지금 여기가 좀 그림이 잘리긴 했는데 지금 봤을 때 3월 12일부터 3월 20일입니다. 20일 직전까지겠죠? 20일 직전까지는 계속 상승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디귿이 맞아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조금 빠르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니을도 보신다면 3월 27일부터 지금 달러의 환율은 3월 10일보다 상승하였다라고 했는데 하락해서 니을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